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켜보면요. 타고난 싸움꾼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더욱더 이제 굳히게 되는데요. 검찰에 있을 때도 주로 이제 특수부에서만 근무를 했었죠. 특수부에 이제 특화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끝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바로 직행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늘이 내렸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하늘이 내린 그런 인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말하겠죠. 바로 그 정신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정신의 집약체다.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후 좀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요. 그 발전의 원동력 배경은 그야말로 건국과 산업화를 이룬 이 세력입니다. 이 힘으로 민주화까지 이뤄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힘으로 선진화까지 갔습니다. 절대 민주파리 하는 세력들이 만든 이 업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주화를 외쳤지만 실상은 친중, 친북, 종북, 종중 세력입니다. 딱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민주화다, 뭐 평화다, 인권이다 이런 걸 이제 싸움의 수단으로 내세운 거죠. 그걸 기존에 대한민국 이 정통 세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추구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을 말하는데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공의 어떤 선전 수단이 이제 필요했는데요.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 중에 제일 큰 무기가 반독재, 민주화 뭐 이런 거였었죠. 그게 이제 요즘은 잘 안 먹히니까 요즘은 친일파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친일파. 독도 이슈, 뭐, 과거 이제 강제징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 어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큰 싸움 맥락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그 유명한 각건 그 이론 혹은 각건 전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이 한국이란 그 나라 자체가 갓을 쓰고 있는데 두 개의 각건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각건,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이라고 하는 각건인데 미국과의 그 각건은 워낙 이렇게 튼튼하고 질겨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과의 이 각건은 굉장히 약한 고리로 되어 있다. 조금만 때려도 그 끊긴다라는 거죠. 각건 중에 하나만 끊겨도 휙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바람은 그야말로 이제 내랑 같은 거겠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흔들고 전복시킬 수 있다. 집어삼킬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적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오랫동안 깔려있던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소에 잊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다, 뭐 민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탕에는 그런 정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싸움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앞세워서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특징이기도 하고요. 선전선동에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날조, 조작, 왜곡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들 좌파라고 불리는 저 세력들은요. 거대한 거짓의 모래탑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래탑이라는 게 이거 오래 안 가잖아요. 무너진다고요. 큰 어떤 이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서 싹 이렇게 쓸어버릴 겁니다. 이제 그걸 지금 하는 인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걸 해낸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성공시키면은 반국가 세력 일망타진,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척결 이것만 해내면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버금가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천이로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지금 그 누구도 도전도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노태우 이후 그 누구도 이 아성에 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대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요 중국하고 전쟁이고 북한하고 전쟁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친중 세력들, 종북 세력들과의 거대한 전쟁이다. 단순히 뭐 경기동부연합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거대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수로 알았던 세력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이다. 오죽했으면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자체만의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래서 이제 우방, 최대 우방, 혈맹, 미국이 움직인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죠. 심지어는요, 포렌식한 그 부정선거 그 자료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미국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추측은 했었죠. 이게 만일에 사실이면은
그 자료는 이미 한국 어떤 국가기관의 통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에 있지 않고 우리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해 법권 지대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주한 미군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물 건너가서 미국으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가 사실은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히든 카드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만일 없을 수도 있거든.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것 없이도 이겨야 됩니다. 그것 없이도. 트럼프의 도움이 있으면 확실히 이기겠죠. 무조건. 근데 트럼프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나온 이 지지율,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지율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을 45%까지만 끌어올리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다 돌았어요. 그러면은. 전부 대통령 쪽으로 다 달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대통령을 자기가 이제 구하겠다라면서 막 나서게 됩니다. 지지율이 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라는 변수를 일단 배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그건 일단 배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천지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요. 지난번에 30.4, 31.5 두 개의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그때도 좌파들은 조작이다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준다라는 것은 그건 조작일 수밖에 없다.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이 무슨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느냐. 옛날 박근혜 때처럼 5%, 6%, 4%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라는 거지. 그들 말로는.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30% 넘었다라는 거죠. 자, 그 후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뛰는 폭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요것보다도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틀림없이 40% 돌파합니다. 40% 돌파했다라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 기관 중에 45%짜리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50%가 눈앞에 있고 대통령의 그 대선 득표율이 벌써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야기들 무려 7.7% 올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좌파들이 제일 패닉한 상황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지지율. 여기에 저들을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지율로 그냥 완전 억압을 했거든요.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예 탄핵 시도 자체를 못합니다. 대통령도 굳이 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지율 힘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국가기관 안에서 체계적으로 뭘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부정선거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지지율만 높으면은. 그러면 검찰도 말 잘 듣고 경찰도 말 잘 들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꺾여버리니까 20%대로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1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이 전부 선동에 약한 민족이라 전부 이 팔랑귀가 너무 많았어요. 지지율이 낮으면 무조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두 번째고 일단 수치 자체가 낮으면 그냥 위험해집니다. 더욱이 국회 자체도 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거나 그동안 조금 어려움 속에 빠졌고 너무 낮은 지지율이 이제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계엄 선포 이후 어마어마하게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우파도 많았어요. 보수들.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보낸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대결집하는 겁니다. 보수가 결집만 하면요. 그냥 보수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토끼들이 집 나간 토끼가 돌아올 때는요. 옆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산토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 산토끼가 뭐겠습니까? 중도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50% 충분히 뚫어낸다. 그야말로 이거는 저들 좌파 진영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형 선고, 곡소리 터지겠죠. 거기. 이게 지금 제일 큰 힘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1등이에요. 광장에서 막 대통령을 구합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중동도 지금 떨고 있어요. 솔직히. 함부로 대통령 지지율 검사를 못해. 높게 나올까 봐. 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게 탄핵 지금 소추 중이라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벌써 여론조사가 3개나 나왔는데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너무 높게 나오는 거야, 지금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숨기고 쉬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뽀록 난 겁니다. 가령 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 있는데 구름 틈새가 조금 비춰졌는데 거기서 햇살이 쫙 뻗어 나오잖아요. 아, 구름 뒤에 해가 있구나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아, 봄이 오는구나. 이걸 다 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나면 우리나라 사람은 흥의 민족 아닙니까? 신이 나면 일 더 잘해요. 더 많이 모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 대통령 살아났다. 광장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도 민심이, 중립 민심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특히 충청도 민심이 난리 났더라고요. 그거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계엄 이후 이제 이 사태를 보고 충청도 민심이 이제 불끈하고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하고 차이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 국민의힘이 2배 정도 이기더라고요, 거기서. 충청도가 그렇게 돌아섰다라는 것은 수도권의 중립 민심들도 국민의힘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은요,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대통령 효과입니다. 윤 대통령 덕분에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정치적인 이런 모든 변수들은 소멸됩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솟는 걸 보고요, 탄핵 심판 자체가 안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저는 그건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천부의 승부사로서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요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싸움꾼이면요, 싸움의 기질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나타나야 되거든요. 와, 이런 수세 국면에서도 얼핏 보면 수세 국면이잖아요.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엄청난 어떤 경문이 나왔습니다. 강원 광장에서 지금 그 진짜 풍찬 노수 가시는 그 엄동에 애쓰시는 외국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튜브 등등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문이 이렇게 답지였잖아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이런 걸 보고 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핵심적인 게 나라의 안팎이 주권 침략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죠. 반드시 이제 이기겠다, 승리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고난 싸움꾼, 대전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이런 분이 한번 나왔어야 돼요.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도 3당 합당 이후에 의석이 210석이 넘었습니다. 210석이. 그런데도 그 의석 갖고 한 게 없어요, 사실. 헌법을 다시 바꿔버렸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못했던 것은 김영삼이가 그때 흔들고 있어서 그랬죠.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안팎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 여기서 말하는 주권 침탈 세력은요, 친중 세력, 종중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친북, 종북 세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보수 세력으로 불리던, 그다음 보수 진영에 속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들, 그런 조직, 기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권 침탈 세력 중에는 부정선거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근본일척의 승부를 통해서 뒤집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관이고 거대한 승부수죠. 야, 여기서 그냥 승리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수순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대통령 지지율 폭등입니다. 이것 빼고는 이런 경문을 아무리 발표해도 지지율이 안 따라오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광화문에 100만이 매일 모여도 안 된다니까. 그걸로는 지지율이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40% 이상 터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 권한 대행되면서 인생 종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최상목. 참 이 사람도 그렇게 영민한 사람이라는데 이런 어떻게 엉터리 판단을 했을까라고 말이 안 된다 싶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석 이상 전부 지금 사표 냈죠. 지금 그러니까 사퇴한다 그러니까 수리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대통령실 수석 이상 정진석 따라 나간다. 전부 뭐 보이콧에 가까운, 완전히 그냥 출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제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비겁한 짓을 하는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더군요. 최상목 자녀 2명, 5년간 근로소득 2,700만 원인데 자산은 2억이 늘었다. 이거 분명히 불합리하잖아요. 부적절한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터지자 꼼짝 못하고 이제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뒤가 구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날 김문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특히 보수는 더 깨끗해야 돼요. 저쪽 좌파들은요, 저 이재명 같은 것이 벌써 저렇게 살아가지고 설치는 걸 봐도 저기는 문제가 있어도 살아남더라고, 저 동네는. 근데 여기 보수 쪽은 아니에요. 모든 언론이 그냥 물고 뜯고 하이에나처럼 그냥 다 물어 뜯어버립니다. 때문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더 깨끗해야 돼요.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라야 된다. 그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도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또 방어할 수 있는 힘과 전투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박사 과정 장녀, 대학원생, 장남, 일정한 소득 없어도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한병도 별도 소득 없이 자산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자 그대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대로. 약간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일단 내각에서 이 회의를 해야 될 텐데 회의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냥 백기투항한 거죠, 이 사람은. 자, 최성목이 임명 강행한 이유, 역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임명 강행한 이유가 설설 밝혀지고 있다. 1. 좌파들의 가족 신변에 대한 협박. 실제 문자와 전화로 엄청나게 좌표 찍어놓고요, 공격을 했습니다. 신상 털기를 했었죠. 이거에 당한 보수 인사들이 너무도 많죠. 보수는 이런 걸 잘 안 하죠. 근데 좌파들은 이걸 너무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걸 한 인간들이 과연 한국인들일까? 한국인 포함 플러스 이 중국인들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의 협박, 본인이 정권을 잡을 시 감옥 보낸다는 뉘앙스의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하고 독대하였고 그 후 표정이 계속 굳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 자료를 보여줬을 겁니다. 너 이런 약점이 있네. 너 감옥 간다. 뭐 그냥 꼼짝없이 그냥 항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3. 본인의 불법적인 일에 대한 협박, 자식 문제, 돈 문제 등등. 자, 어쨌거나 자기 살려고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제 독전 그리고 대전사로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자 다급하죠. 쫓기는 거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상황이죠.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놓고요. 부적절하다. 빨리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지금 현재 똥오줌 못 가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심지어 YTN에서는 여론 성내일에 유튜브 방송이 있더군요.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니 흥분한 지지자들. 흥분한 게 아니고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죠. 사기가. 저들은 그런데 꼭 저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대통령과 이 국민들이 직접 만나서 용기 백배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볼 때 게임 끝나가고 있습니다. 8인 체제가 되든 9인 체제가 되든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물론 6인 체제로 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이 여론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들이 꼼짝 못해요. 사실은. 그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지금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또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싸우는 모습의 대통령이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나서서 사실상 최선봉에 있어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거나 체포영장 그건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거 완전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것이고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경호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곽에 군 경비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대통령에 대해서 신변 보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 사이에 삼중포석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게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또 대통령을 엄호하는 경찰 기동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대통령을 경비단이 있거든요. 이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경찰을 동원해서 만일에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경찰들이 대통령 지키는 임무를 띠고 있는 그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 대 경찰이 또 충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 상황은요. 대통령이 사실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지율만 받쳐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 힘을 잃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거나. 자, 누리 PD의 김준혜였습니다.